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카리는 또다시 코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줄곧 관리해 왔다고 말해왔던 오른쪽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왼쪽 무릎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현대건설의 파죽짓에 유견승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숨막히는 풀세트 접전, 그리고 3세트에서 발생한 카리의 무릎 탈구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신호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후 강성영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현실적으로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는 시작부터 상위권 팀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흐름은 초반부터 현대건설 쪽이었습니다. 강한 서브로 IBK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리시브가 무너지자 박은서 세터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격은 빅토리아에게 몰렸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김다인의 토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카리, 야스티스, 정지윤이 사이드아웃을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비 이후의 전환 속도였습니다. 한 번의 디그가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지며 IBK는 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1세트는 현대건설이 25대 16으로 가져갔습니다. 점수 차 그 이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IBK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리시브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긴 랠리에서도 한 볼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빅토리아의 투혼이었습니다. 타점이 흔들리고 컨택이 깔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와 달리 현대건설의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고 범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결국 2세트는 IBK가 25대 21로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흐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세트, 이 경기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팽팽하게 흘러가던 상황, 공격을 마친 카리가 갑자기 벤치를 향해 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카리는 코트를 빠져나와 벤치에 앉자마자 무릎을 부여잡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현대건설 벤치의 분위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통증 부위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왼쪽 무릎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이 경기는 단순한 접전이 아닌 시즌의 분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지윤이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양효진은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저스티스가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IBK 역시 빅토리아를 앞세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듀스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한 점을 현대건설이 가져가며 3세트는 26대 24, 다시 현대건설의 리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긴 세트였음에도 결코 기쁠 수는 없었습니다. 4세트는 IBK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현대건설이 흐름을 잡는 듯 보였지만 IBK는 막판에 다시 경기를 끌어당겼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지는 순간에도 빅토리아는 한 점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분위기를 살려냈습니다. 세트 막판 결국 승부는 듀스로 향했고 그 듀스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빅토리아의 해결 능력이 빛났습니다. IBK는 29대 27로 4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5세트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승부를 오래 끌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희진이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끊었고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 역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BK도 끝까지 버텼지만 짧은 5세트 특성상 한두 번의 흐름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15대 9로 5세트를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3대 2, 파죽의 6연승을 완성합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카리의 왼쪽 무릎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승리했고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선두 도로공사를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후 분위기가 마냥 밝지만은 않았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카리가 통증을 느낀 부위가 늘 문제였던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왼쪽 무릎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반대쪽에 힘을 더 싣게 됩니다.
그렇게 부담이 누적되다 보면 그동안 멀쩡하던 쪽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팬들은 또 무르피네가 아니라 이번엔 왼쪽이라 더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 후 강성영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아팠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고 체중이 실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즉, 당장 시즌 아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최근 연승 흐름을 언급하며 출전 시간 조절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이 당장 외국인 선수 교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교체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입니다. 현재 대체 자원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선수풀 자체가 매우 얕습니다. 검증된 선수들은 이미 다른 리그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거나 단기 계약 상태라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즉, 카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확실히 나은 전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완전한 교체보다는 관리하며 버티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수는 투쿠와 율로우입니다. B리그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론적으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선수 모두 현재 다른 리그에서 시즌 중이라는 점입니다. 투쿠와 율로우 모두 그리스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V리그에서 요구하는 부상 대체 계약은 보통 5주 내외의 단기 계약인데 시즌 한창인 외국인 선수가 팀을 떠나 짧은 기간만 뛰기 위해 합류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계속 거론되지만 실제 계약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즌 전체 외국인 선수 풀이 워낙 얕다는 점입니다. 이미 리그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선수들까지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즉, 카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교체가 아니라 관리와 인내입니다. 카리의 왼쪽 무릎이 남은 시즌, 이 팀의 운명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사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공격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팀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추게 만들며 포스트 시즌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완전 교체라는 선택지가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현대건설이 카리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꾸고 싶어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투쿠와 율로우가 가장 가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계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 과연 나연수보다 확실히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현대건설의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카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하며 대체 자원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결국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은 관리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에게 남은 해법은 명확합니다. 카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혹사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전 시간을 조절하고 나연수를 적절히 활용하며 무엇보다 카리의 무릎이 버텨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의 시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관장 홈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세터 최서연은 경기 내내 흔들렸고 경기가 끝난 뒤 귀가하는 길에서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고의정 감독은 최서연에게 하이파이브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선수처럼 말이죠. 홈에서 1세트를 따내고도 이후 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세터 운영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벤치는 흔들렸고 팬들 사이에서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모든 부담이 최서연 한 명에게만 쏠린 것인가? 이 영상에서는 최서연이 그날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고의정 감독의 선택과 대응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패배 이후 팀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날카로워졌는지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경기 이후 벌어진 모든 흐름과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장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세터 라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서연의 붕괴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세트스코어 1대 3패배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관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세터 의존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1세트에서 정관장은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초반 0대 5로 끌려가던 흐름을 되살렸고 자넷, 이선호, 박은진의 고른 공격이 살아나며 팀워크가 되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불안 요소는 분명했습니다. 최서연의 토스 템포는 일정하지 않았고 속공과 오픈 토스의 높낮이와 타이밍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공격수들은 각자 해결에 의존해야 했고 2세트는 전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개인 집중력으로 버텨낸 세트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2세트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흥국생명이 레베카 중심의 공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앙과 측면을 정교하게 배치하자 정관장의 블로킹 간격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터의 판단 부담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서연은 과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선택으로 돌아섰고 읽히기 쉬운 방향으로 토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자 흥국생명의 수비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세트,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터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관장은 세트 중반까지 추격할 기회를 몇 차례 잡았지만 그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터의 선택이 계속해서 막히면서 공격은 끊기고 분위기는 다시 흥국생명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추격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에서도 리시브 이후 연결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토스는 늘어지거나 뒤로 밀렸고 공격 타이밍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리시브가 무너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터가 흔들리자 팀 전체 리듬이 한 박자씩 늦어졌고 흥국생명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4세트였습니다. 정관장이 16대 12로 앞서며 다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순간 최서연의 토스 선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결 미스, 공격 실패, 흐름 단절이 연달아 발생했고 흥국생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연속 득점을 쌓아 올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타임아웃 이후에도 정관장은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벤치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의정 감독은 타임아웃에서 강한 어조로 선수들을 압박했지만 세터 교체나 전술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서연은 끝까지 불안한 상태로 코트에 남아야 했고 그 부담은 경기력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단순히 최서연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상으로 이나연이 빠진 상황에서 백업 세터에게는 안정적인 구조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날 정관장은 위기의 책임을 세터 한 명에게 그대로 떠넘기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경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단연 최서연이었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기가 장면에서 최서연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패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논란은 경기 직후 벤치에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코트를 빠져나오며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상황에서 고의정 감독은 최서연을 바라보지도 반응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의도였는지 순간적인 감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중계를 지켜본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고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패배의 상징처럼 여겨진 선수가 바로 세터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경기 직후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한 채 지나쳐졌다는 사실은 빠르게 퍼졌고 정관장 팬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 보호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백업 세터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떠넘긴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전술 실패의 책임이 선수 개인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홈 패배, 좋지 않은 경기력, 반복되는 세터 불안까지 겹쳤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패배를 최서연 한 명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서브에서 밀렸고 블로킹에서도 열세였으며 전반적으로 흥국생명에 밀린 경기였습니다. 즉, 팀 전체가 이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시선과 압박은 세터 한 명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선수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경기 후 최서연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내내 세터 불안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나연 이탈 이후 최서연과 김채연 체제는 매 경기 흔들렸고 전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단은 이를 선수 성장의 문제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단순히 코트에 세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타임아웃은 있었지만 전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세터 교체 카드는 이미 의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벤치에서 울려 퍼지는 감독의 고함과 경기 후 차갑게 얼어붙은 장면뿐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 경기장 안팎에서는 분명하게 고이정 감독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안 없이 경기를 끌고 간 선택, 그리고 타임아웃 장면에서 오히려 팀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 대응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패배는 경기 결과 이상의 질문을 정관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의 연패를 끊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염혜선의 복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시의 합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 이전에 감독의 운영과 판단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소식.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의 경질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7연패에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며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등이 착시였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복이 아닙니다. 경기력, 전술, 흐름, 그리고 팀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소연 감독과 팀 내 최고 연봉자이자 베테랑 에이스인 박정아가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 역시 이 두 이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페퍼저축은행의 7연패가 이렇게까지 깊어졌는지, 감독 경질론이 불가피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정아의 부진이 팀을 어디까지 끌어내리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스코어는 25대20, 25대14, 25대22. 숫자만 봐도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점수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팀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코트에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박정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IBK 기업은행의 경기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했습니다. 박정아를 집요하게 공략한다는 것, 상대 팀이 특정 선수 한 명을 이렇게까지 노린다는 건 그 선수가 현재 리그에서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잔인한 건 그 약점이 단순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방향은 박정아 쪽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은 이미 절반 이상 봉쇄됩니다. 세터의 선택지는 사라지고 속공은 실종되며 중앙 공격은 완전히 지워집니다. 결국 남는 건 높고 느린 오픈 토스뿐입니다. 상대 블로커는 그 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와 잡아냅니다. 이건 단순히 박정아 개인의 리시브가 흔들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아의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린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오늘 그 약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